제가 살면서 게임 기반의 영화에 실망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와우 유저로서 워크래프트 영화를 정말 기대하고 봤는데 그날 저는 킬자린이 되어서 아제로스를 멸망시키고 싶어졌죠. 그런 저에게 두 번째 실망을 안겨주며 연두고등학교를 부숴버리고 싶게 만든 영화가 생겼습니다. 게임의 장점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잡한 CG와 배우들의 발연기까지. 영화를 보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딴 영화의 원작이 그 유명한 공포게임 화이트데이라는 것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영화.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입니다.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는 원작 게임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의 이름만 빌린 완전히 다른 전형적인 명작 게임을 같이 영화화한 3류 작품입니다. 원작 화이트데이가 어떤 부분은 사랑을 받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유명한 IP 하나를 가져와서 영화화하면 돈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대충 만들어 놓고 돈 달라고 시위하는 부류의 추억팔이를 기반으로 한 추억 겁탈 영화이기에 원작을 플레이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실 겁니다. 저는 이 게임을 고 대도성 아닌 방송을 통해 접했고 정말 재밌게 봤기에 이를 영화화하면서 이따구로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고 제 추억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죠. 이 리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을 담은 소논문 같은 영상입니다. 다르게 보셔도 좋고 그런 의견들 역시 존중합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포함해 말씀드립니다. 스포일러 이해해주세요.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는 연두고등학교의 전설에 대한 해설과 함께 시작합니다. 퇴마 승려가 땅의 사악한 기운을 청년들의 맑은 전기로 정화시키려 세운 연두고등학교. 이 학교에서는 최근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죠. 화면은 능력을 자각하지 못한 퇴마사의 후계자인 전학생 이희민을 비추는데 지각할 뻔한 희민은 영혼을 느낄 수 있는 퇴마사 지망생 유지민과 부딪히는데 이때 지민은 희민을 아는 듯한 눈치였죠. 그렇게 지각하고만 희민은 같은 반 친구 발랄하고 엉뚱한 매력의 소녀 설지영과 마주칩니다. 이후 반으로 온 희민은 최근 사건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는 학생 한소영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이때 창밖에서 소영을 향해 긴 머리카락이 다가가는 것을 본 희민은 이를 막으려고 하며 학교에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음을 느끼죠. 점심시간이 되어 일진들이 지연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희민은 이들을 막아서는데 이를 목격한 소영이 이들을 막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자신의 언니로부터 전달받은 다이어리를 놓고 가버리고 말죠. 소영의 다이어리를 발견한 희민은 이를 펼쳐보던 중 과학실에 도착하였고 이런 희민을 지켜보고 있던 지민은 희민과 학교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죠. 희민은 희민이 어떤 유명한 퇴마사의 후계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함께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희민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한편 지연은 연두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친구 김성화와 함께 있던 중 조금 전 일진무리 중 한 명에게 그날 저녁 학교로 오라는 말을 전해듣게 되죠. 한편 은미는 시장에서 닭을 구매하고 어떠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이를 모두 지켜본 영혼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영매사 무영은 무언가의 확신을 가지죠. 이런 무영의 연락을 받아 당일 학교의 결계를 닫으려 하는 비밀에 쌓인 연두고의 교장은 자신의 조카 지민에게 무영의 후계자인 희민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아직 부족한 희민을 돕기 위해 지민에게 영능력이 깃든 곤봉을 전달합니다. 화면은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의 언니 나영을 간호하는 소영을 비추고 언니의 다이어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소영은 학교를 향하기로 결정하죠. 이때 학교에 있던 일진들은 지연을 기다리며 술파티를 벌이고 있었고 성화와 지연은 이들보다 먼저 학교에 와서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이어리를 소영의 책상 서랍에 몰래 돌려놓으러 학교로 가는 희민은 다음날이 화이트데이인 것을 생각해 이에 맞춰 사탕도 준비하죠. 그렇게 학교에 몰래 숨어든 희민이 학교에 들어가자 무언가의 결계가 깨지며 이를 감시하던 지민이 교장에게 연락하여 문제가 커지고 있음을 알리고 희민을 찾으러 나서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쫓는 한 귀신의 흔적을 느낍니다. 이때 무영과 합류한 교장은 연두고의 결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장의 말에 따르면 1년 전 학교에서 화해 결계가 깨졌을 때 화재 사고로 한 학생이 사망하였고 이 결계가 파괴된 원인을 교장과 무영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순수하던 아이들이 뒤틀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결계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추측합니다. 이날 이미 학교에 걸린 오행의 결계 중 2개가 깨진 것을 기반으로 이들은 서둘러 학교의 재봉인 작업으로 들어가죠. 은미의 집에 도착한 이 둘은 무당을 그만뒀을 터인 은미의 집에서 귀신에게 습격당하거나 은미에게 공격당하고 무용은 이 은미가 진행하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의식 육도윤회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 원혼이 학교에 있음을 알아챈 무용은 교장을 학교로 보내고 무용은 육도윤회를 끊어내기 위해 직접 주술을 풀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점은 학교로 옮겨가며 학교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귀신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째서인지 다 함께 잠이 들었던 일진들은 자신들이 과학실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곳에서 나가려고 하지만 어떠한 결계로 인해 이들은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갇힌 일진무리들은 차례차례 귀신들에 의해 죽기 시작하죠. 이때 학교에 도착한 소영은 자신의 다이어리를 찾기 위해 학교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도착한 한 교실에서 소영은 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을 끝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희민은 학교에 들어온 이후 수희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수희 아저씨의 눈이 사라지며 자신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기에 학교를 빠져나가기 위해 이에게서 도망치던 과정에서 성화와 지연을 만나게 되고 성화의 부탁에 따라 예절 교실로 들어가 물건을 찾기 위해 환풍구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희민은 또 다른 결계를 파괴하고 맙니다. 이후 희민은
자신을 찾던 지민을 만나 학교에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지민은 희민이 결계를 깨고 다녀서 학교에 저주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과 성화는 작년에 사망하였기에 희민이 본 성화는 가짜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야기를 끝낸 이들은 수많은 좀비들과 지민을 쫓던 거미 귀신의 습격을 이겨내고 학교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영을 찾기 시작하죠. 희민은 소영이 옥상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옥상으로 향했으나 이는 환상으로, 이런 희민을 쫓아온 지민은 학교의 저주의 근원이 되는 무언가가 희민을 속이기 위해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들은 소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영장으로 향하죠. 그렇게 수영장에 도착한 희민은 성화를 만나는데 성화는 자신이 이 학교의 모든 저주의 근원이었음을 드러낸과 동시에 소영이 수영장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희민에게 마지막 수의 결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지민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희민은 이가 함정임을 알았음에도 수영장으로 들어가 학교의 결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렇게 혼자 수영장에 남겨진 지민이 성화에게 죽기 직전 교장이 도착한과 동시에 무영이 사망하면서 6도 윤회의 의식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죠. 그럼에도 은미는 의식을 이어나가 마지막 희생양인 나영을 죽이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고 이를 눈치챈 교장 또한 희민과 소영을 지민에게 맡긴 채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때 희민은 성화와 은미가 겪은 과거를 보기 시작하는데 성화는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것을 이유로 항상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막기 위해 무당을 그만둔 은미였지만 성화는 일진들이 나영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도와주려고 하였죠. 그렇게 과학실에서 나영을 숨겨주던 성화는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나영은 이 괴롭힘 과정을 지켜봤음에도 말리지 않고 도망치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나영을 쫓아간 일진들을 뒤로 과학실에 남겨진 성화는 어떤 영적인 현상에 의해 과학실에 발생한 화재에 삼켜져 소소하게 됩니다. 학교에 구급차가 온 것을 본 은미는 그렇게 사망한 딸을 목격하는데 이에 대한 분노를 모두 나영에게 표출하며 그렇게 나영은 겉으로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경찰에게 증언하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성화가 죽었다는 죄책감을 떠안게 됩니다. 이걸 모두 지켜보던 소영은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 전에 다이어리에 진실을 알려달라는 내용을 남겨둔 것을 희민을 통해 전해 듣죠. 이를 계기로 소영은 희민과 함께 수의 결계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이때 희민은 혼자 수의 결계 속에 남고 소영만을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희민은 자신의 옛 친구 지훈의 모습을 보는데 이가 진짜가 아님을 꿰뚫어본 희민은 성화의 모습을 하고 있던 이 학교의 저주의 근원은 어중간하게 부활한 성화의 몸을 차지했고 성화의 모습으로 학교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내죠. 한편 병원에서 은미가 나영을 죽이려는 찰나 교장이 이를 막아서고 이런 은미의 앞에 진짜 성화가 유령의 형태로 나타나 은미를 위로해주고 은미는 나영을 죽이기를 포기하면서 병원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아낸 희민이 저주의 근원을 쓰러뜨리고 수의 결계로부터 해방되어 깨어나는 데 성공하며 학교를 둘러싼 모든 저주와 학교의 저주의 근원은 사라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깨어난 나영에게로 향하는 소영과 어느샌가 불당에서 깨어난 지연, 그리고 희민이 소영이 아닌 지민에게 화이트데이 선물을 주는 것을 끝으로 영화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는 마무리됩니다. 이런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의 유일한 장점으로 보이는 것이 최소한 영화화하려는 시도는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원작 장면의 재현과 인물의 서사부여로 볼 수 있죠. 먼저 원작 장면의 재현의 경우 그래도 노력은 했다 정도로 보이는 구간이 세 장면으로 먼저 희민이 환풍구를 통해 예절교육실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예절교육실에서 수희가 희민을 쫓기 시작하는 부분까지 이는 원작 게임에서도 등장하는 장면을 연출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죠. 원작 게임에서는 학교에 들어온 희민이 성화와 지연을 만나고 이때 울린 화재 경보로 성화가 놀라 꺼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끄기 위해서 환풍구를 향합니다. 두 번째로 은미가 떨어져 죽는 장면이 원작에 존재했고 이를 영화에서도 은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느낌으로 비슷하게 연출하였죠. 마지막으로 2017년 리메이크판에서 등장한 히로인 지민은 원작과 본편에서 풀리지 못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캐릭터였고 영화는 마지막에 희민이 지민과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 리메이크판의 지민 엔딩을 오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이 세 부분을 제외하며 원작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부분이겠죠. 또 하나의 장점이 바로 인물의 서사 부여입니다. 흔히 플레이어가 1인칭으로 진행하는 게임을 영화화할 때 중요한 부분이 주인공의 서사를 만드는 부분으로 원작 게임의 경우 플레이어가 주인공이기에 플레이어 본인이라는 서사가 존재하지만 영화의 경우 관객의 입장에서 모든 캐릭터를 봐야 하기에 주인공의 기초 서사가 없으면 이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시리즈 레지던트 이블의 경우가 앨리스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사용하였죠.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 또한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쓴 티가 나고 원작 초반에 모자랐던 서사를 채우려는 노력까지는 잘 보였죠. 원작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 이후 원작 게임의 경우 플레이어가 시민의 입장에서 플레이해야 하기에 연두고등학교로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다. 소영의 일기를 화이트데이 전날에 줍고 이를 돌려주며 화이트데이에 맞춰 사탕도 주기 위해 그날 밤 학교에 들어왔다 정도의 설정만 존재하고 플레이어가 이런 시민에게 이입할 수 있도록 그 과거나 서사를 고의적으로 비워두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초반에 원작이 없던 희민이 태권도 특기생 출신이자 능력을 자각하지 못한 퇴마사 후계자이다. 설지연이 괴롭힘을 받고 있다. 유지민은 희민을 아는 눈치이다. 나영이 괴롭힘을 받았다. 은미가 무당이다. 와 같은 다양한 설정들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해본 적 없는 관객들 입장에서도 이야기의 초반에 인물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학교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설정을 알고 영화 속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에 이를 통해 초반부 몰입감을 올리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칭찬해야 마땅하겠죠. 등장인물들의 서사를 부여하는데 이런 몰입감뿐만 아니라 원작에 부족했던 인물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원래 희민의 캐릭터성이 약했던 만큼 원작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소영, 성아, 지연, 지민 이 4명의 히로인들에 대해 게임 내에서 조금씩 대화를 하는 것으로만 이들의 설정이나 희민과의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전반에 있어서 이들에게 애정이 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얘들을 왜 구해야 하지? 어차피 오늘 처음 보는데? 와 같은 의문이 생기는, 게임이라서 납득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 또한 희민에게 얕은 설정을 부여한 것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양날의 검이었는데, 이를 영화에서는 본격적인 화이트데이 게임의 시작점 전에 인물들이 엮이는 모습을 비추며 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연과 관계성이 생기게 하였고, 이런 관계성에서 희민이 히로인들을 구하고자 하는 행동의 동기가 설명되는 영화화를 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도 생겨나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용한 여러가지 연출이 엉망이라는 것과 이런 시도가 있었을 뿐 그 알맹이까지 본다면 영화에는 이 장점이 무색해질 정도로 단점밖에 없는 망작이라는 부분이겠죠. 문제는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는 이 장점을 제외하면 장점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진짜 쓰레기 망작이라는 것이겠죠.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이 바로 원작의 장점을 하나도 못 살렸다는 부분일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이 작품이 영화과 고등학생의 졸업작품이거나 대학생 영화 동아리에서 판권을 사서 만든 영화라고 하면 충분히 노력한 축에 든다고 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 영화는 기껏해야 학생이 처음 받는 작품 정도로 봐야 인정이 될 정도로 그 퀄리티가 처참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원작 게임 화이트데이와 리메이크된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 영화 기반이 된 이 두 작품의 장점은 뚜렷하게 두 가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바로 잘 짜여진 스토리와 여러가지 귀신들이 등장하여 이를 퍼즐처럼 풀어나가는 플레이 방식이었죠. 영화는 놀랍게도 이런 원작에 사랑받는 이유를 하나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유튜브에서 2배속으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고 영화를 만든 수준이죠. 우선 스토리에 있어서 영화는 게임의 이름만 빌렸지 완전히 다른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 아까는 영화에 맞춰서 바꾸는 게 중요하다더만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바꾼 서사의 앞뒤가 안 맞거나 설정 구멍이 너무 심하다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화이트데이는 원작의 스토리가 몇 가지 설정 구멍이 있었다 정도일 뿐 어느 정도 정돈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죠. 연두고등학교의 전학생 이희민이 화이트데이 전날에 학교에 들어가 학교에 걸린 결계를 풀어가며 미궁의 주인으로 불리는 성화를 쓰러뜨려 귀신들이 묶여있던 학교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이야기 정도로 추격이 가능한 스토리에, 지연과 희민만이 성화를 볼 수 있다는 설정, 호영의 언니 나영이 이미 성화의 부활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죽었다는 것, 은미 혼자가 아니라 성화도 함께 부활의식을 진행하고 결계를 부수려 했다는 것처럼 이런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내는 서브 스토리까지 상당히 서사가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렇게 잘 짜여진 스토리를 러닝타임 안에 보여줄 자신이 없었는지 원작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대폭 변경하는 처리를 진행하죠. 가장 큰 변경은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으로, 원작 화이트데이에서는 성화의 부활의식이 있었던 건 게임이 시작하기 훨씬 전의 시점인데, 영화에서는 이 부활의식이 희민이 학교에 들어오는 화이트데이 전날에도 진행되고 있었고, 원작에서는 사망했던 나영이 이 부활의식을 위한 마지막 희생자로 등장합니다. 이런 설정 변화를 진행하는 것이었으면 충분히 전후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영화는 이런 작업이 턱없이 부족하여 작품 내에 설정 구멍이 너무 많아 이들을 일일이 나열하면 이 영상이 2시간짜리 영상이 될 정도이죠. 가장 서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설정 구멍은 두 가지로 결계, 성화입니다. 먼저 결계의 경우 영화에서의 결계가 너무 대충 처리된 느낌이 있습니다. 원작 게임은 학교에서 등장하는 귀신들을 봉인하기 위해서 음양오행에 해당하는 토, 금, 목, 수, 화의 5부적을 사용해 결계를 만들었고, 이에 귀신들이 학교라는 결계에 갇히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영화에서는 무영과 교장이 왜 학교에 결계를 쳤는지 등장하지 않으며 이가 풀리기 시작한 계기도 부적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서가 아니라 최근 아이들이 문제인가요? 아니지,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못 교육해서 그래 와 같은 오글거리는 두루뭉술한 이유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결계가 풀리기 시작하는 데에도 문제가 큰 것이, 원작의 경우 희민이 성화의 부탁으로 들어간 가사실에 화재를 끄면서 그 금고에 들어있던 금의 결계가 깨지는 것을 시작으로 이 귀신들이 학생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기에 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계를 깨야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등장인물들을 이용해서 결계를 해제하고 소형의 몸을 사용해 자신만 탈출하려 한다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봉인이 풀리는 과정이 그냥 희민이 어떤 선을 지나가면서 깨집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정도는 그냥 러닝타임을 줄이는 과정에서 설명을 과하게 생략한 정도 아님?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큰 문제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결계 설정이 애매해지면서 가장 포지션이 애매해진 인물이 성화로, 이 학교에서 등장하는 성화가 마지막
성화에 가짜로 판명나며 스토리가 심하게 꼬였죠. 원래 성화가 가사실에서 죽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이유가 괴롭힘 당할 나영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에 학교를 향했다는 설정이 되면서 성화가 죽은 원인이 다름 아닌 일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화가 죽은 시점에서 왠지 일진들이 알코올 램프를 켜고 있었고 이 알코올 램프를 이상한 망령들이 떨어뜨려서 성화를 죽이죠. 그렇게 성화가 나영을 저주하고 복수하기 위해 나영을 사용해서 부활하려고 한다 라는 성화의 목적에 있어서의 서사가 망가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화는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에 들어놓는 애새끼처럼 이거 화이트데이야! 라고 땡깡을 부리는 듯 억지로 설정을 이어가는데 사망한 성화를 본 은미는 옆에서 대놓고 문제를 일으킨 일진들은 놔두고 만만한 나영에게 가서 너가 죽였어! 너 때문이야! 라고 나영 탓을 하죠. 이 나영 또한 성화가 자신을 지키려다가 화재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일진들이었음에도 이를 굳이 경찰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심지어 단편적으로 다이어리에 붙어서 보이지도 않는 페이지에 남겨놓고 동생인 소영이 진실을 밝혀줄 것을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성화 하나의 스토리가 망가지면서 주변 인물들의 서사도 모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서사에 맞지 않는 인물은 은미나 나영뿐 아니라 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성화는 예절교육실로 가는 환풍구를 통해 결계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연은 절대 안 된다고 말리면서 희민이 나타나서 희민을 통해 결계를 해제합니다. 그럼 지연은 왜 학교에 있게 한 거죠? 심지어 원작에서는 중간에 소영이 성화를 못 보는 연출을 통해 이런 지연이 영능력이 있어서 성화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 후반부 성화가 귀신이라는 반전을 위한 복선으로 쓰였는데 영화는 이 사실조차 지민이 시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설지연이 그냥 엑스트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그렇다면 이 가짜 성화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수영장에서 희민과 지민이 도착한 이후 계속 재밌다 라고 말하면서 시비만 터는데 뭘 하고 싶은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등장인물들을 괴롭히다가 이후 희민을 마주한 가짜 성화는 갑자기 희민의 과거, 지훈에 대한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희민이 왜 무영의 후계자였던 것을 잊고 있었는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하죠. 그래서 얘가 뭡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처럼 초반에 태권도 특기생이니 무용의 후계자이니 하는 설정이 그냥 마지막에 학교 저주의 근원으로 인해서 설명되는 미친 연계가 발생하며 가짜 놓은 희민의 캐릭터성도 다 맞아 처먹고 있죠. 희민은 애초에 무용의 후계자라는 데 자각도 없었고 지민의 설득도 거절하였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듣고 각성하더니 미국의 주인을 채찍으로 죽이는 진짜 막장 중에 개막장 스토리가 후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이 성화라는 한 캐릭터가 모든 서사를 망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이 가짜 성화 자체도 이렇게 전반적인 서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성화에 대한 설정도 그냥 대충 떼고 앉았습니다. 이야기 전반에서 학교에서 등장한 성화가 가짜라면 진짜 성화는 어떻게 은미에게 간 걸까요? 마지막에 은미를 말리기 위해서 찾아온 성화의 영혼은 아직 학교의 저주의 근원이 존재할 때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근거도 없이 은미 앞에 나타납니다. 아니 뭐 영능력이 있다고 친다고 해도 아니 그럼 이 성화는 어떻게 부활한 걸까요? 아니 뭐 교장의 말에 따르면 은미가 육도 윤회를 사용해서 불러낸 영혼은 가짜로 현재 학교에 있는 성화는 바로 그 가짜인데 이런 자세한 설정은 됐고 바로 성화를 불러내요 은미가 죽을 구실까지 만들어주는 너무 편의주의적인 전개로 성화와 은미의 서사가 망가지죠. 이처럼 그냥 스토리가 게임 스토리에서 따오기만 했지 제대로 연결도 되지 않고 인물들의 행동이 하나도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원작의 잘 짜여진 스토리까지 버리면서 왜 이따구로 스토리를 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뿐만 아니라 원작의 두 번째 장점인 퍼즐 형식의 플레이 방식도 하나도 살리지 못했죠. 당시 공포 게임들은 바이오 하자드, 사일런트 힐처럼 호러로 등장하는 대상과 싸우는 것이 메인이었는데 원작 게임 화이트데이는 2010년대에 유행한 귀신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공포 게임이 추가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그 귀신에 맞는 퍼즐을 풀어가는 게임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퍼즐들이 상당히 단순했다는 부분만을 제외하면 이 플레이 방식 자체는 시대를 앞서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잘 짜인 플레이 방식이었는데 이를 영화에서는 아무것도 살리지 못합니다. 원작에서 메인으로 나온 여러가지 귀신들, 나무 귀신, 아귀 귀신, 거미 귀신, 물 귀신과 같은 각 부적이나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보스가 아니라 귀신은 쩌리만 나오고 그 비중이나 역할이 쩌리와 동일하죠. 게임에서는 특색 있는 다양한 귀신들과 이에 맞는 퍼즐을 풀어가는 재미를 통해 완성도 높은 공포 게임을 만들어내었는데 이를 살려야 하는 영화에서는 이 장점을 그냥 없는 취급하였죠. 겨우 등장하는 원작의 메인 귀신이었던 거미 귀신과 나무 귀신의 경우 희민에게 데미지도 못 주고 지민에게 한 대 맞고 바로 죽어버리는 데다가 나무 귀신은 일진들을 죽이는 데에만 사용되는 쩌리 귀신처럼 등장합니다. 원작 그대로의 연출을 넣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앞에서 말씀드린 개같은 전개와 그를 해결하는 재미도 없는 화이트데이는 영화에서 그 정체성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영화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는 원작의 장점을 못 살린 것만으로도 망작을 불리기 충분한 작품인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그냥 영화의 완성도 자체가 심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아니 네가 영화를 찍어본 것도 아니고 뭔 영화의 완성도를 따지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영화가 아니라 지금 이 유튜브 영상 만드는데도 안 할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이 영화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였다는 부분이 너무 명확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또한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바로 컷 분할 방식과 저해상 같은 연출입니다. 영화는 중반부 저녁 시간부터 그 이야기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며
있는데요. 이를 다루는 시점이 너무 많아져서 이야기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원작 게임은 희민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기에 여러 서류들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인물들이 등장했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기에 이런 시점상의 복잡함은 없는데, 영화는 희민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기점으로 무영의 퇴마 시점, 희민의 시점, 지민의 시점, 소영의 시점, 지연의 시점, 일진들의 시점, 교장의 시점까지 총 7개의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며 집중력을 다 끊어먹습니다. 심지어 이를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시점을 쭉 보여주고 다음 시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7개의 시점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등장해서 정말 그냥 집중이 안 됩니다. 실제로 영화 중반부 일진 한 명이 죽은 이후로 그 시점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순서대로 무영의 퇴마, 지연과 성화의 대화, 희민의 지도 촬영, 지연과 희민의 합류, 일진들 중 여자 멤버의 사망 전조 증상, 귀신에게 쫓기는 지민, 여자 일진의 사망, 희민과 지연의 도주, 소영의 학교 탐색을 거쳐 다시 무영의 테마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더 아시겠죠? 이 중 앞에서 말씀드린 지연의 시점이나 일진들의 시점은 스토리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교장과 무영, 소영 셋의 시점은 한 번에 보여줘도 충분할 정도로 그 내용도 간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영은 다이어리를 찾아 학교로 들어왔고, 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언니의 유령을 모아 그것을 쫓아 한 교실에 도착한 후 그들을 실종냅니다. 이는 다른 인물과의 접점도 하나도 없기에 이 모든 흐름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이해가 훨씬 잘 되고, 이 시점 하나를 빠르게 지워서 영화를 더 어지럽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이의 시점 사이사이에 소영의 시점을 끼워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무영 또한 처음에 은미의 집에서 육도윤의 저주를 발견하고 이를 해제하다가 지민이 붙잡힌 타이밍에 사망과 동시에 이를 해주하는 모습이면 충분할 걸, 굳이 일진들이 죽어갈 때마다 무영이 봉인을 푸는 장면을 섞어서 보여줘서 그냥 빨리 해주하고 좀 끝내라 라고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여기서 아니 그래도 그냥 시간 순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시간순으로 사건을 보여주는 건 한 시점을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시점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시간순보다는 스토리의 비중이 높은 인물들 순서로 보여주는 것이 스토리를 이어가기에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시점이 많기로 유명한 블리치에서 13명의 대장이 싸우는데 전투를 전부 끊어먹어가면서 계속 시점이 바뀐다면 집중이 될까요? 실제 블리치가 이 영화처럼 전투를 계속 끊어먹었다면 진작에 점프해서 폐지되고 인물들의 이름은 물론 만회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일단 영화에 기초도 안 돼 있는 영화에서 오는 두 번째 기본적인 문제가 저예산 같은 연출이죠. 여기서 아니 그럼 저예산 영화는 다 욕처먹어야 하는 거냐, 니 유튜브도 예산 존나 적게 써서 TV 예능보다 못한데 욕해도 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영화가 학생들이 만든 영화처럼 애초에 퀄리티를 기대할 수 없는 작품이거나 대학생 영화 동아리 같은 취미 활동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욕할 수 없는 퀄리티의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엄연히 한국 대중공포 영화로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인데, 그런 것 치고는 웬만한 독립 영화들보다 그 퀄리티가 심하게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저퀄리티 포인트가 4개로 배경 돌려막기, 어색한 그래픽, 공돈되지 못한 대본과 사운드, 캐릭터마다의 해설입니다. 이 모든 저퀄리티 포인트로 인해서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어릴 때 보던 아동용 전대물의 유캔도나 파워레인저의 저퀄리티 판을 보는 느낌이라 이게 화이트데이야 그걸 따라하고 싶은 일본 B급 야동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선 배경 돌려막기의 경우, 원작 게임의 경우 학교 전체가 배경이 되기에 구간에서 신관으로 또 체육관으로 스테이지가 이동하면서 그 배경이 되는 필드가 변경되는데, 영화에서는 이를 대충 따라한 티가 많이 납니다. 초반 희민이 처음 들어와서 수익에 쫓기는 구간, 예절교육실을 나와서 지영과 도망가는 구간, 지민과 만난 후 좀비들과 거미 귀신과의 전투 구간까지 자세히 보면 모두 똑같은 복도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복도는 낮 시간대 소영과 음악 선생님이 대화를 나누던 복도로, 영화에서 복도라는 장면에는 무조건 2층에 이 복도가 등장하며 카메라 각도만 바꾸는 저예산 저퀄리티의 끝을 보여주었죠. 어색한 그래픽의 경우 정말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저희 편집자님에게 맡겨도 이것보다는 멋지게 그래픽 작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저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저퀄리티 연출은 테마 장면으로 이 귀신들을 퇴마하는 것도 짜칩니다. 무영이 열심히 의식을 통해 해주하는 육도윤회의 저주나 성화를 공격하는 저주는 그나마 그래픽적으로 신경쓴 티가 날까 말까 하는데, 이를 제외한 지민의 거미 귀신 퇴치나 다른 귀신들을 물러가게 하는 장면, 마지막 희민과 학교 저지의 근원과의 전투 장면을 보면 이게 무슨 심한 말을 하고 싶어도 말도 안 나오는 밑바닥 퀄리티를 자랑하죠. 심지어 이런 퇴마 관련된 대사는 더욱 퀄리티가 저조한 것이, 배우들의 연기 톤부터 시작해서 대본까지 그냥 일본 라노벨이라 옛날 웹툰 일진물을 섞은 것 같이 너무 오글거리고 이상한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런 대사들을 내보내는 사운드 처리가 엉망진창이라 대사의 전달력이 떨어지는 데에 더해 잘 안 들리기까지 하는 최악을 날리죠. 가장 대표적인 대사가 지민에게 퇴마 관련 설명을 하는 교장의 대사로, 무영과 그 후계자 희민에 대한 대화에서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매야, 퇴마는 그의 주특기고, 헌데 네가 보기에 무영이 틀린 것 같다? 배순무인 동시에
당시의 강신무라 정말 굉장한 건 맞구나. 그 아이가 결계를 깨고 어둠 속에서 각성하지 않도록 네가 잘 지켜주고 도와주거라 와 같이 영어를 직역한 것 같은 이상한 말이나 구어체보다는 문체에 가까운 말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에 벌레 소리나 새 소리의 볼륨이 자연스러운 백그라운드 사운드가 아니라 현장 소리가 그대로 들어간 듯한 소리로 들려서 대사의 호흡이 상당히 끊기는 모습도 보여주죠. 애초에 여기 등장하는 대부분의 배우들이 상당히 톤이 어색하게 연기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이 고등학생 성화의 경우 과거 회상 때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나 가짜 성화의 재밌다 와 같은 대사들의 톤이 일정하지 못한 구간이 많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초반 일진들이 나영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는 대화에서 이들의 딕션이 안 좋아서 제대로 안 들리거나 학교 건물 특유의 울리는 것 때문에 대사 전달력이 약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현장음과 배우들이 연기에서 묻어나오는 어색감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보이스 체인저를 쓴 학교 저주의 근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를 않아서 뭘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까지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부족하기 짝이 없죠. 여기서 아니 예전에 다른 리뷰에서는 연기는 네가 안 해봐서 못 간다고 하지 않음?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기력만 있다면 저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어색한 연기가 몰입을 방해하는 수준이거나 인물의 감정선을 해친다면 이는 영화에 있어서 확실한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어색한 연기를 하는 인물의 캐릭터성에서도 하자가 보이는 것이, 처음 희민을 시작으로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일진물이나 나영을 제외하고는 화면을 정지하고 보여주는 해설이 나오는데, 이가 서사에 안 맞거나 쓸데없는 정보인 경우가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희민의 경우 능력을 자각하지 못한 퇴마사 후계자라는 해설이 붙는데, 희민은 스스로 퇴마자 후계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이들 이후 지민에게서 전해듣는 내용인데 이걸 왜 미리 알려주는지 시간 순서에 맞지 않죠. 펄지연의 경우 발랄하고 엉뚱한 매력의 소녀라는 스토리에 하등 쓸모없는 캐릭터의 성격을 해설로 놓는데, 왜 진짜 욕을 몇 번을 삼키는 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영능력을 갖춘 소녀처럼 원작에 힌트라도 남기던가, 아니면 아예 일진무리처럼 해설이 없던가 했으면 나을걸 왜 이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처럼 영화 화이트데이 부서진 격에는 단순히 원작을 못 살린 것뿐만이 아니라 컷 편집부터 영화 내 사소한 요소 하나하나가 전부 상업영화라는 태그로는 불리기 부끄러운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욕할 가치도 없다는 게 이런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정리하자면 영화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는 게임을 영화화하려는 좋은 시도가 있었다라는 데에서 장점이 그치는, 말 그대로 부서진 결계가 아닌 부서진 영화에 가까운 영화였습니다. 상업 영화에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퀄리티도 보장하지 못하고 컷 편집, 대사, 연기, 그래픽까지 영화의 모든 부분에서 하자가 넘쳐나죠. 심지어 이런 부족한 영화의 스토리나 진행 방식마저 원작의 장점을 모두 무시한 채 단순히 화이트데이라는 IP의 이름만을 빌린 퀄리티에 어울리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며,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워스트 5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영화가 궁금하셔도 안 보시는 걸 추천하는 마음을 담아 제가 이런 영화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에게 주는 평점은 별 5개 만점에 1개입니다. 여러분의 평점과 느낌도 댓글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